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로또 청약 40대 이상 잔치 2030은 소외 이렇게 제목 잡혔고요. 개포 프리지던스 청약 분석했더니 청약 당첨자 40대 50대가 91%, 20, 30대가 6%, 극소형만 몰려 10억 현금 부자만 그나마 수혜, 내 집 마련은 사실상 원천타당, 2030 이한 청약제도 개선 시급. 그러니까 뭐 제목으로 다 이미 내용 다 나와버렸네요. 개포 프리지던스 자이 청약 당첨자 연령대 분포를 봤더니 40대가 66% 정도 되고요. 50대가 25%, 60대 이상이 3%, 20대, 30대가 6% 이렇게 자리 잡혔네요. 그래서 뭐 2030 세대들이 막 더 열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뺑뺑이를 좀 조여져야 되는데 왜 다 가점으로만 해버리니까 이런 발생 문제인 것 같아요. 자, 30대 빚내서 최근 집 샀는데 문 원상 회복 발언에 부글부글. 추천기에 줄어들어 청약 포기, 월급 대출 끌어모아 집사, 최근 집 구입 30대가 가장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된다고 발언하자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약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게 된 청포 세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이 튀는 것을 보고 절망감을 느낀 30대들은 정부가 무려 18번이나 규제를 내놓았지만 모두 시장에 역행하면서 집값이 치솟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 중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 결국 낡은 집을 매수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을 3년 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값이 하락에 대한 염려로 반발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 대학교 때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 IMF가 터졌을 때도 IMF 터지기 전에는 아주 대거 직원을 막 채용했었죠. 2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입도 선매에서 했습니다. 제가 전남대를 갔는데 제 친구도 공대를 나왔었고 이 친구는 이미 2학년 때 합격을 했죠. H그룹에. 그 친구들도 뭐 3학년 때 다 그 H그룹에 다 뭐 내정 합격돼서 그들은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지하철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료는 아니죠. 자기 그 이제 학교 동기가 그렇게 정부를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입사한 지 한 2년 만인가 집을 바로 샀어요. 이게 집안에서 뭐 좀 도와줬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그 내막은 모르겠고, 그걸 어쨌든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을 빨리 이제 서둘러서 준비해. 어찌됐든 해서 이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집을 사기 전에는 정부를 그렇게도 비난했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을 이렇게 다 올려놨다고 막 이렇게. 근데 딱 사고 났더니 어떻게 사람이 180도 달라지죠. 집값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 하겠어요. 집을 산 사람도 내 동료고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내 동료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친인척이고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내 친인척입니다. 문제는 급격하면 문제예요. 내 친구, 내 동료가 다 다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완만하게,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 완만하게 누군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왕창 손해를 보죠. 또 폭락을 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왕창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또 왕창 봅니다. 누군가는 망하고 누군가는 대박이 되는 거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그 지도자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개판으로 했으면 이렇게 폭등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래서 폭등한 것을 보고 샀더니 이제는 또 원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초보자들은 원상 될까봐 겁나겠죠. 왜냐하면 돌아버리죠. 여러분, 서울에서 집을 뭐 3년 전에 한 7억이나 했는데 지금 한 12억 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7억으로 도로 되돌아간다고 쳐봐요.
5억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일시에 끌어와 가지고 은행한테 갚겠어요. 그 사람도 다 대출해서 했는데 12억짜리가 7억으로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다 파산이에요. 다 파산된다고. 이게 문재인은 속된 말로 경제를 뭣도 모르는 친구다 이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기분은 좋을 수는 있어요. 기분은 3년 전에 7억짜리가 12억 됐으니까 다시 7억으로 했으면 집을 못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박수치고 그러겠죠. 빚내서 가진 사람은요. 바로 망하는 거예요. 바로 파산이라고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도 본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이. 하여튼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계속 얘기하면은 자 그렇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좀 그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고 미래 예측 가능해서 내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 한 집안도 한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에 예측 못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뚱뚱 발표하고 누구 가서 어장나서 죽고 파산되고 이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HDS 현대산업개발 분기당 1,000억씩 벌어 이거 좀 개인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중공업지역 개발 가로주택 사업 활성화 서울주택 공급 숨통 트일까? 이르면 내달 서울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장부지 개발 완화 및 2개월께 구체 사업지 가시화했고요. 민의재건축 확대해서 사업규모 500가구까지 늘려서요. 제도 개선 긍정적 효과 적고요. 대규모의 정비사업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민의재건축 중공업지역 개발 방안을 봤더니 투기 가열 지구도 가로주택 확대 허용, 공공성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 면적 1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 확대 허용, 공공성 요건 충족 시 해당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조합과 공기업 공동시행 주민주택 설계사 제한, 조합이 공공성 요건 갖추면 복합 중공업지역에서요 확대 허용하고 기숙사외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90년대 영등포역 쪽방촌 주거상업단지로 탈바꿈 2023년에서 1200가구 공급하고요. 사업성 확보 집값 자국 우려. 영등포 쪽방촌 제가 영등포 쪽방촌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여기 신세계백화점 뭐 타임스퀘어 뭐 롯데백화점 뭐 화려하죠. 또 그 옆에는 이면에는 쪽방촌이 있고요. 또 재래시장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개발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이제 2년 이 반전세 전환. 근데 전세대출 규제 피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소득세 또 작살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도 그 소득세를 물기 위해서 오늘 21일이죠. 1월 21일 그 세무서에 그 사업자 등록,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신고 마감 기한이네요. 오늘 꼭 가서 신고하셔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 붙은다고 그러네요.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부랴부랴 저도 어제 하려다가 도장이 없어서 못 가고 오늘 세무서 다시 가서 신고하고 왔네요. 그래서 20일부터 기준시가 이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이 하나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요.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은 고가주택은 보유자 2년 뒤가 도래하더라도 같은 집에서 전세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전세로 전환할 경우 집주인이 임대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구시청은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징글징글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 세금보다는 세금도 세금이에요. 과세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인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은 3주택 이상인 보유자,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 국외소유자 보유자는 1주택자로도 소득세를 내고요. 이거 제가 특별하게 따로 칼럼으로 이게 강의 형태로 했죠. 신고해야 된다고. 반전세를 새로 놓은 집주인은 월세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의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소득 2천만 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소득세와 다른 소득세도 2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자 등을 하지 않은 집주인이 임대소득 2천만 원 벌었다면 내야 할 세액은 112만 원 분리과세 기준이 됩니다. 네, 올해 지금 5월부터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얼마 나올지 좀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